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다녀간 나주 워터파크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워터파크에 갔던 광주 시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확진자 가족이 머문 사흘 동안 4,500여 명이 이 리조트를 이용한 걸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대전의 일가족 4명이 들렀던 나주 중흥 골드스파인 리조트를 통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양산동에 사는 40대 남성인 249번째 확진자와 10대 미만인 그의 아들이 25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주 용봉동에 사는 20대 여성은 251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대전 확진자 가족이 물놀이를 했던 지난 17일 중흥 골드스파인 리조트 워터파크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도 아니고 지역 내 감염도 아니고 이제 전국으로 이 감염을 전파시키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잖아요. 현재로서는 이들 3명이 대전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확진자 가족들이 머문 2박 3일 동안 이 시설을 들른 시도민들은 4,500명가량입니다. 이 중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현재까지 검사한 이들은 모두 2,000여 명인데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단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으로 늘면서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살 난 아기까지 감염됐는데요.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순복음교회 교인과 접촉했던 50대 주민이 확진되면서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진도군의 마을. 마을 지인인 1, 2번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만 270여 명에 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직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간접 접촉자까지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곡성, 광양과 순천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곡성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과 3살 아들이 익산의 가족집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전남 23번인 중학생 확진자 이후 2번째 미성년자로 3살 확진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실내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모든 도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외출을 삼가고 외지 방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종사자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는 적발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유보했지만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PC방이나 예식장 등 생활 속 고위험 시설 방문을 삼가는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각 군에서 파악한 주민들의 피해액과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이 10배까지 차이가 나서 논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양정마을.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밀려가면서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전부 다 버려야지. 못 써갖고 다 버렸어요. 이제 쓸만한 거 옷까지 몇 가지만 해도 그 냄새가 나서 못 입어요. 옷이요. 많이씩 사다 쟁여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던지러 갔지요.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거나 지붕에서 떨어진 소들을 구출하려다 집을 통째로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안 나고 어머 억장이 무너지고 싫어질 것 같고 그래. 못 살겠다. 아무래도 못 살아. 못 살아 이래갖고 못 살아.
구례군이 집계한 사유시설 피해액만 1,160억. 구례뿐만이 아니라 곡성군은 693억, 담양군은 99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많게는 10배가량 적습니다. 군청과 도청의 피해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청은 가재도구 등을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 전부를 반영한 반면 도청은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1,600만 원, 반파되면 800만 원 등 군청보다 보수적으로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이나 점포 등 영리시설은 아예 전남도 피해 현황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보상이 좀 되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규정이 없대. 보상이 없대. 오리 죽은 것이라도 오리 다 요만큼 잠겨가지고 오리 썩은 것이 10톤이 넘어가는데 전남도는 실제 재산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재난지원금은 보험이 아니다 보니 실제 피해액만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유시설에서 피해를 조사한다면 각 가정마다가 피해를 입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항목까지 다 피해액을 산출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조금 다소 부족하지만은 일률적으로 결국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량 제한 속도를 도심은 시속 50km로 주택가와 학교 앞은 30km로 낮추는 정책인데요. 왕복 5차로 이상 도로에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주요 도심 가운데 한 곳인 상무지구입니다. 차도에 50km 속도 제한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 50km를 표시한 속도 제한 표지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광주 도심부의 제한 속도가 현행 60km에서 50km로 10km 낮아집니다. 상무 중앙로와 시청로, 풍서우로 등 도심부 도로 83개 구간이 해당합니다. 다만 상무대로와 대남대로, 필문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기존 60km로 유지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보행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뭔가 길을 건널 때 뭐 신호등 같은 데서 차들이 푹 하고 멈추는 경우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줄였고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조차 속도를 못 내면 답답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밤에 운전하다 보면 거의 한 80km 넘어가요. 50km 하고 산다는데 얼마나 있어요? 경찰은 올해 안에 도심부의 제한속도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한속도 변경 후 3개월간은 단속이 유예됩니다. 경찰은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8% 감소하기도 했다며 광주시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서 도시부 도로에 대해 제한 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심부의 제한 속도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30km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처럼 땡볕이 내리쬐는 날 도로에 물이라도 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로 식혀주고 봄에는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도로 정화 장치가 광주 금남로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엔 햇볕이 쨍쨍하고 소나기가 내린 것도 아닌데 금남로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 중앙선에 박힌 시설물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겨울 공사를 마치고
올해 여름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한 클린 로드 시설입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설치됐는데 하루 260톤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로를 적시는 데 사용되는 물은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번씩 물을 흘려보내는데 폭염이 심할 땐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 폭염주의보 발령식도 뿌려주고 있고 30도 넘어갈 때 뿌려주고 32도는 그만큼 더 횟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죠. 설치된 곳은 금남로 520m 구간과 극락교에서 송정역까지 3.5km 구간으로 설치하는데 모두 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며칠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의 땡볕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우선 반기고 있습니다. 막 물도 이렇게 나와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막 물놀이 못 갔는데 그런 기분도 들고 좋네요. 더위도 식히고 공기 질도 좋게 만드는 이 시설은 무덥기로 유명한 대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입해 만든 것입니다. 저렴한 운영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선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이 물을 뿌리는 살수차에 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살수차에 비해서 어느 특정 지역만 그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보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클린 로드 확대 여부를 온도 저감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평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여름은 비 온 날이 워낙 많아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이자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일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의 채용과 회계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그린카 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24명 중 6명을 내부심사위원회 자의적 판단으로 합격 처리하고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행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장과 직원이 공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사회에 관련자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금호타이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는 18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금 차액 등 200억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회사의 통장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광주시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법원 결정으로 다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본안소송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재공모하려던 광주시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협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지위를 박탈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사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박광태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고인과 유가족에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바닥 청소를 하던 63살 A씨가 고가 사다리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남대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전남대학교는 2020년 1학기 재학생 중 2학기를 등록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1학기 등록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고 지원액은 20만 원으로 8월 졸업 예정자와 휴학생들에게도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대도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납부 총액의 11.3%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앱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